네, 인천 중학생 추락사의 전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. 참 뭐 사건 당일 피해자를 때리면서 피해자의 온몸에 뭐 침을 뱉기도 하고 또 바지까지 벗겨서 수치심을 줬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. 네, 뭐 지난달 13일 날 벌어진 일이고요. 네. 인천에서 벌어진 일인데 당시에는 이 상황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. 말하자면 어떤 폭행하는 과정에서 뛰어내렸다. 예. 그래서 이제 상해치사로 기소는 됐지만 그 전체적인 구체적인 상황은 드러나지 않았는데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가 되면서 그 이전에도 폭행이 있었다. 예.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상당히 모욕적인 상황,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학생도 있는 상황에서 네. 이 그 바지도 벗기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잔혹하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예. 하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살인 쪽으로 기소되는 것도 아니겠느냐라고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상해치사 쪽으로 기소가 된 것 같습니다. 예. 근데 지금 이렇게 80분 동안 폭행을 하면서 이 피해 학생이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하면서 이 폭행이 잠깐 멈춰진 사이에 옥상에서 뛰어내렸다라고 이제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. 그렇죠.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실상 뭐 어떻게 보면 좀 살인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? 그러니까 이제 상황을 말씀드리면 폭행이 잠시 조심스럽게 좀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. 폭행이 멈춘 사이에 예. 그 학생이 갖다 난간에 매달렸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가해학생이 야 놀라서 너 왜 그래 하고 갔는데 이렇게 지금 맞을 바에는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나겠다고 떨어졌다는 네. 것이거든요. 그러니까 떨어져서 사망하는 거를 직접적으로 이 가해학생한테 한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예. 예를 들어 밀쳤다든지 네. 그랬으면 이제 살인이 될 거예요. 예. 근데 그게 아니라 스스로 떨어진 거기 때문에 살인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. 그럼 여기서 하나 의문이 들죠. 스스로 떨어지면 예. 어떻게 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데 네. 그러면 자살이고 상해지 왜 상해치사냐? 예. 왜 죽음의 책임을 가해학생들의 문제 이건데 그건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 폭행이 있은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이 학생이 있어 봤더니 야 내가 오늘 이렇게 맞고 왔는데 내일도 또 맞을 것 같고 모레도 또 맞을 거겠다. 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.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만약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그 죽음의 책임은 가해자한테 물을 수는 없습니다. 그럼 정말 그건 자살이 되고 예, 법적으로 예. 상해로 끝났을 거예요. 아. 근데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맞다가 그걸 맞는 걸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떨어내는 것이거든요. 이런 경우에는 그 죽음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죠.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성폭행을 피하려고 여관 2층에서 2층인가 3층에서 떨어진 여성분이 있어요. 네. 그래서 돌아가셨어요. 네. 그것도 스스로 떨어진 것에도 불구하고 그 강간이라는 범죄를 피하기 위해서 내가 그랬다라고 해서 강간치사로 처벌한 적이 있거든요. 예. 대법원 판례가 그래요. 네네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그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어떤 행위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책임을 가해자들이 물어서 상해치사가 된 거죠. 예. 다만 직접 밀어서 이렇게 뭐 그렇게 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살인까지는 가지 못한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뭐 폭행이든 성폭행이든 그 현장에 있었고 그렇죠. 그리고 그 가해자가 그 현장에 있다면은 이제 그렇죠. 시사까지도 그 적용할 수 있다는 현장에서 거군요. 있었던 강간 또는 상해 또는 폭행 이 행위들을 피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니까 피해자 죽음의 책임을 물을 수가 있었던 거죠. 예, 예. 근데 이게 만약에 시간적 장소적으로 좀 단절이 돼 있어서 폭행이나 성폭행이든지 뭐 폭행 상해가 끝나고 그 장소를 떠나서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만약에 피해자가 스스로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면 그러면 그 죽음의 책임을 가해자한테 물을 수는 없고요. 예. 자, 그런가 하면은 이 영장 심사 당시에 피해 학생의 패딩을 입고 나타났던 가해 학생이 또 이제 공분을 사기도 했었는데 이 패딩을 어떻게 입게 됐는지 그 상황도 또 드러났죠. 네, 이게 처음에는 이제 뭐 자기가 갖고 있었던 것을, 그러니까 벗어놓은 거 자기가 입었다고 예. 처음엔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바꿔 입었다. 근데 바꿔 입은 상태가 이제 자기가 이 피해자한테 그 좀 자기 것도 비싼 거기 예. 때문에 바꿔 입자라고 하는데 그 상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. 왜냐하면 그건 뭐 피해자는 죽은 상태이기 예. 때문에 근데 그 진술만 가지고 본다면은 바꿔 입으면 맞다. 근데 예. 그 자기 옷이 비싼 건 아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상황에선 사기죄로 적용을 했고 예. 만약에 강압적으로 뺏어 갖고 입었다고 하면 공갈죄로 아, 우유를 하려고 했는데 예. 지금 그 상황은 모르죠. 왜냐하면 피해자는 죽었기 때문에. 그렇죠. 뭐 예. 그 당시 현장을 찍은 화면이 있는 것도 그렇죠. 아니고 뭐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가해 학생의 진술에만 그렇죠. 지금 일단은 봐야 되는 바꿔 거죠. 입은 건 맞으니까. 예, 예. 그러니까 이제 적용되는 건 사기죄로 적용될 예.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4명이 구속 기소되면서 이제 이 사건이 재판으로 가게 되는데 그럼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? 뭐 재판 과정에서 진행되는 거는 뭐 별다른 일반적인 사건과는 별 차이는 없을 거예요. 네. 뭐 물론 뭐 어차피 소년법 대상도 아니고, 형사 미성년자도 아니고 일반 형사소가 가는 거죠. 물론 이제 다만 이제 18세 범행 당시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사형이나 무기까지는 안 되는 것이고요. 직접 소년법 적용을 받아서 예.
치고 이제 아마 상해치사하고 결국 이제 그 사기의 문제인데 상해치사 지금 나와 있는 걸 보면 이제 유죄 가능성이 크죠. 아마 근데 다만 이제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라고 하면 네. 뭐 국선 변호사, 사선 변호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주장을 할 거예요. 스스로 떨어진 거니까. 그리고 왜냐 폭행이 완전히 멈춘 폭행을 맞다가 도망가서 간 게 아니라 폭행이 멈춰서 완전히 끝났는데 스스로 난감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죽음의 책임은 없다. 예. 단순 상해다 뭐 특수상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. 예. 변호사들은 예. 변호사라면 그렇게 그런데 아마 법원에서 받아들여주기 쉽진 않을 거예요. 어. 아마 그래서 저는 결국 상해치사, 뭐 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최종 뭐 유죄 확정 판결 날 확률이 현재로서는 가장 좀 높다고 봐요.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? 네, 이거 이제 그 연결성을 좀 봐야 되는 거라고 예. 봅니다. 연결성은 이제 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가해를 했거든요. 네네. 이전에도 그랬고 예. 6개월 전부터 했기 때문에 그것이 충분히 받아들여진다면 변호사 말씀대로 상해치사 쪽으로 유죄가 될 것 같습니다. 예. 자, 뭐 인천 중학생 이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또 짚어봤는데요. 뭐 글쎄요, 다문화 가정이라는 또 이유로 논림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다고 해서 더 안타까움을 줬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더 또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우리 주변을 좀 둘러봤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픽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.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